인생이란 때로 한 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매일이 보람으로 가득 차며 주변 사람들은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그런 무대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황금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시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따뜻한 응원과 호의가 어떤 거대한 흐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 어떤 차가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거대한 연극에 막이 내린 뒤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릴 적부터 제 손끝에서 무언가가 정돈되고 아름다워지는 과정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털실을 감아 뜨개질을 하는 것도, 어머니가 손톱을 다듬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따라 하다가 꾸중을 듣는 것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처음 손에 쥐어본 뷰러의 섬세한 곡선에 신기함을 느꼈고 반 친구들의 머리를 매만져주는 것은 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반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앞머리가 없을 정도였죠.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화장을 해주고 처음 렌즈를 끼는 것을 도와주는 일들은 그 어떤 놀이보다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아, 너는 정말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다. 나중에 이걸로 손보험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걸로 먹고 살겠다. 에이, 뭘. 나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재밌어서 그래. 아니야, 진심이야. 나중에 꼭 뷰티샵 같은 거 차려봐. 너라면 정말 잘할 거야. 친구들의 칭찬에 내가 나중에 진짜 뷰티샵 원장 될까?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치곤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는 미용이라는 길을 진지하게 제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용 계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관련 수업을 들을 때마다 드디어 내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 병원의 피부과에서 실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고객의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술 보조, 기초 관리까지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고객 응대 노하우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해 관리사 자격증을 남들보다 빠르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도 좋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내 이름을 걸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강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30이 되던 해 오랜 시간 정들었던 병원을 떠나 제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작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닥 왁스칠부터 공간을 채우는 향기, 손님에게 내어드릴 수건 한 장까지 제 손으로 직접 챙겼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손글씨로 쓴 메뉴판을 걸고 발품을 팔아 구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저의 정성은 고객들에게 먼저가 닿았습니다. 어머, 원장님, 여기 향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이랑 또 다른 느낌인데요. 아, 알아보셨네요. 환절기라 시트러스 계열로 블렌딩해봤어요. 요즘 같은 날씨엔 무거운 향보다 가볍고 따뜻한 향이 숨쉬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역시
원장님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군요. 웬만한 고급 샵에 가도 향까지 신경 쓰는 곳은 드문데 제가 향에 좀 민감해서요. 계절과 고객님의 그날 컨디션에 맞춰 향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품 하나, 조명 하나까지 제 완벽주의적인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관리실 조명은 색온도를 일부러 낮춰 고객의 피부톤이 가장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느껴야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느끼며 피드백을 쌓아 체득한 저만의 노하우였죠. 원장님 손은 무슨 금이라도 바르셨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해요? 관리 전에 항상 손 온도를 체크해서 그래요. 고객님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거든요. 차가우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어휴, 정말 꼼꼼하시다니까. 이러니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지. 제가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러며 회원님 덕분에 제가 톡톡히 덕 보고 있는 거려. 늘 감사합니다. 저의 고객 중에는 유명 필라테스 강사나 웨딩샵 원장님처럼 인맥이 넓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 눈높이가 높았죠. 그런 분들이 까다로운 기준으로 저를 선택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제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테틱이라는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늘 우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한 피부 트러블로 마음까지 지친 고객을 기초 단계부터 다시 다독여야 할 땐 두세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고 어깨와 목이 돌처럼 굳은 분들을 관리할 땐 강약 조절이 어렵다며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은 결국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에 뭉친 근육을 풀기 전에 신뢰라는 마음의 빗장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마케팅 관련 일을 하던 남편과는 거래처 대표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조금은 무뚝뚝하고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남편도 저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거래처 대표님을 통해 연락이 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알아갈수록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다정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짧게 던졌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땐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깊이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툭 던지는 농담은 묘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매장 근처로 차를 몰고 왔길래 잠시 얼굴이나 보자며 불렀더니 남편은 매장 안을 슬쩍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조명 오른쪽 끝에 하나 나간 거 맞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보셨네. 이상하게 저런 게 눈에 잘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런 거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기사님 부르려고 했는데. 에이, 저런 걸로 무슨 기사님까지 불러요. 드라이버 있으면 금방인데. 제가 고쳐줄게요. 괜히 불렀다가 출장비만 10만 원 훌쩍 나가요.
남편은 그렇게 사소한 일들을 해결해주며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늘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매장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탄산수를 손에 들고서 말이죠. 제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그는 근처 편의점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다가 매장 문 닫는 소리가 들리면 슬쩍 일어나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녹아들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화려한 프러포즈는 없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김장철이면 갓 담근 김치를 큰 통에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겨울이면 직접 담근 생강청이며 대추청, 유자청을 정성스레 포장해 택배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리 며느리 힘들까 봐 밥이나 한 끼 사주고 가려고 들렀지. 일부러 오신 거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바쁜 건 내가 더 바쁘지. 혼자서 이 큰 가게를 꾸리느라 얼마나 고생이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어째 얼굴이 더 상한 것 같구나. 시부모님의 넓은 인맥은 제 사업에 엄청난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분들,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요가원, 노래교실, 수영장의 사람들까지 두 분의 소개로 찾아온 고객들이 단골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우리 며느리 덕에 좋은 소리 많이 듣는다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제 골프 모임에 갔더니 또 내 얘기가 나오더구나. 어떤 분이 너한테 관리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해주는 곳은 처음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거려. 아니다.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다 느낀단다. 그런 정성이 너에게 단골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가 바로 우리 집안의 얼굴을 밝히는 거다. 그럼 누구 며느린데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신혼생활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는 예고 없이 막을 바꾸기도 하더군요. 언제부턴가 저희 매장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에스테틱 체인이 입점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체인점이야 예전부터 많았고 저에겐 저를 믿고 찾아주는 굳건한 단골 고객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간판이 걸리고 공사 차량이 매일같이 골목을 드나들면서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날 그곳은 매장 골목을 반쯤 가릴 정도의 거대한 현수막을 내걸었고 최신 장비 도입, 1+1 이벤트, VIP 초대권 같은 물량 공세로 동네를 도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장부가 예전처럼 빠르게 차지 않았고 주말 황금 시간대마저 텅 비는 날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번 주 예약표 좀 봐. 주말 오후가 통째로 비어 있어.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야. 아무래도 근처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인 것 같아. 오픈바의 영향이 있겠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쪽 가봤다는 말이 슬슬 나와. 최신 장비가 들어왔다면서 머신으로 한 번만 관리받아도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진데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고객들의 그런 말 한마디는 제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모든 시간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좋은 장비를 들여오자니 막대한 자본이 문제였고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자니 계약 기간과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러다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저를 보며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볼래? 누구?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마케팅 전략가야. 그냥 흔한 광고쟁이가 아니라 실무에서 고객 전환율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진짜 전문가. 당신 스타일이랑 잘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비용이 문제잖아. 솔직히 지금은 그런데 돈 쓸 여유도 없어. 당장 수천만 원짜리 장비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주저앉는 거야. 비용은 나도 같이 보탤게. 일단 한번 만나나 봐. 결국 저는 남편을 따라 그 전략가를 만났고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명확한 해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그램 홍보 같은 뻔한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원장님 가게의 핵심 자산은 손입니다. 장비로 승부하면 거대 자본을 가진 체인점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고객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말씀은 쉽지만 그 손으로 만든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상입니다. 실제 고객의 관리 전후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피부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해 수분, 탄력, 홍조 개선 수치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것은 결국 숫자와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지역 기반 콘텐츠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고객 몇 분을 설득해 무료 시술권을 제공하는 대신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그분들의 시술 전후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피부 스캐너로 측정한 데이터, 수분 수치 변화, 홍조 개선 정도를 정확한 숫자로 표기했습니다. 영상은 전문 촬영팀이 맡았지만 고객 인터뷰는 제가 직접 진행하며 진솔함을 담았습니다. 시술 후에 거울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런 효과는 주사를 맞거나 비싼 장비로 시술해야만 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손만으로 이렇게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완성된 영상과 홍보물은 아파트 커뮤니티, 맘카페, 지역 주부 대상 메신저 등 타겟 고객층이 모인 곳으로 정밀하게 배포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내 피부 고민이랑 똑같다. 정말 손으로 이렇게까지 관리가 되나요? 같은 반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방식도 바꿨습니다. 무료로 피부를 정밀 진단해드리고 그에 맞는 맞춤형 관리 플랜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가격 정책도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3회 집중 보수 패키지, 2주 트러블 진정 플랜 같은 기획 상품으로 재구성하여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재방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남편은 영상 제작부터 배포 전략, 카페 제휴 방식까지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글 제목을 뽑는 법, 시선을 사로잡는 썸네일 이미지를 고르는 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썸네일에 장비 없이 달라진 피부 이 문구 어때? 자극적이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잖아. 에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영상 보면 전부 사실이잖아. 제목이 사람을 끌고 내용이 그 사람을 붙잡는 거야. 알았어. 당신 믿고 한번 가보지 뭐. 잘 될 거야. 당신 기술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이 진짜 실력자라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됐어. 남편의 말처럼 그 전략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재방문 고객 수가 5배로 뛰었고 기존 고객이 가족의 손을 잡고 찾아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커뮤니티 후기 게시판에는 체인점보다 여기가 훨씬 정성스럽다.
장비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손길이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서서히 예전 수준을 회복했고 저희는 체인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나만을 위한 섬세한 케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극복하며 저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다정한 남편을 넘어 내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내가 이거 혼자 했으면 아마 벌써 가게 접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접기는 왜 접어? 당신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건 우리 둘이 같이 이뤄낸 거야. 이만큼 왔으니 이제 더 키워보자.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하지만 장사라는 것이 그렇듯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건물주가 기존 계약서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나가든가라는 식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아직 유효한데 갑자기 이 정도 인상은 무리입니다. 주변 시세와도 맞지 않고요. 새댁이 뭘 모르네. 요즘 이 동네 시세 알아보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정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마침 건물 에어컨 점검도 해야 하고 수도 라인도 교체해야 하니 며칠 가게 비워줘야겠네. 그렇게 할 텐가. 기가 막혔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저희 매장은 단 하루만 문을 닫아도 고객 스케줄이 전부 엉망이 되고 이는 곧바로 실내 하락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명백한 갑질이자 영업 방해였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야.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버지께 말씀드려보자. 아버지가 이쪽으로는 전문가시잖아. 시아버님은 20년 가까이 부동산 관련 법무와 자산 관리 업무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대형 리조트 체인의 법률 자문까지 맡았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죠. 며칠 뒤 시아버님은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을 손에 들고 직접 매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더구나. 예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내쫓은 전적이 있어. 리모델링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월세를 2배로 올린 사례도 확인했다. 이건 계획적인 거야.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계약 위반 사항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내용 증명을 작성했고 동시에 건물주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에 제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은근히 흘렸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건물주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고 결국 저희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된 후 시아버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 내가 이 가게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알겠더구나. 내 실력과 정성이라면 이 작은 가게에만 머무를 그릇이 아니야. 내가 계산해봤는데 지금 매출 흐름이라면 백화점 입점이나 지점 확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확장이요. 아버님, 저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사람 일이라는 건 타이밍을 잡는 거다. 내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주마. 투자도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너는 사업가로 성장할 준비만 하거라. 나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이름 석자 걸고 시작했던 작은 공간. 이제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그 가치를 믿어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타이밍은 참으로 희한하더군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관련된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다,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끝에는 언제나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시게 되어 제가 며칠 병간호를 위해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에 허리 수술하셔서 며칠만 병원에 다녀올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은 거실 달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필 그 주야. 그 주에 우리 아버지 생신 있잖아. 당신 없으면 일정 다 꼬이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시아버지의 생신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삼키고 조용히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아버님의 매장 확장 제안이 오간 후 남편은 마치 자신의 집은 베푸는 집이고 우리 집은 받기만 하는 집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고혈압 수치가 높아서 예전에 다니시던 한방병원에 다시 다니시기로 했대. 또 그 병원, 거기 보험도 안 되는 비싼 데잖아. 돈 아깝지도 않으신가. 아빠 몸이 워낙 안 좋으셔서 거기 침이 좀 잘 맞으신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뭐 하나 하려면 돈. 우리 집에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 집은 받기만 하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지금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셔?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나도 내 가게에서 돈 벌 만큼 벌어. 내 부모님 병원비는 내 돈으로 하는 거라고. 예전에는 결코 제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제 사업에 깊숙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견적을 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정신없이 입원 수속을 마치고 겨우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남편이 병원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자마자 제 옆에 놓인 가방을 휙 낚아챘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당신 설마 이 카드로 병원비 낼 생각이었어? 이거 가져간다. 나중에 딴 말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지. 당신이 당신 돈으로 해결한다며? 그럼 내 카드를 당신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제 지갑을 여러 번인 명의의 카드를 빼내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쓰던 생활비 카드였습니다.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병실 복도에서 그는 저에게 그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야. 가게 인수는 타이밍 싸움이다. 브랜드 등록부터 명예 변경까지 서류 작업만 조용히 끝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나 다름없어. 근데 걔가 언제쯤 눈치챌까요? 아직은 모르는 눈치다. 이 정도 키워놓고 명의만 슬쩍 바꾸면 돼. 내 아버지가 예전부터 쓰던 방식이야. 걔는 고맙다고만 생각하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모를 거다.
너는 일단 계속 가게 일을 돕는 척하면서 서류 준비나 잘 해놔라. 정리할 타이밍이 오면 바로 들어갈 테니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를 능력 있는 며느리라며 치켜세웠던 모든 말들이 제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동네 상권 흐름을 분석해주겠다며 지도를 펼치던 시아버지의 인자한 얼굴, 마케팅 전략을 짜주던 남편의 든든한 모습,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 손으로 일군성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짓도록 부추긴 뒤 완성된 그 성을 통째로 빼앗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냈습니다. SD카드를 백업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급매로 차를 넘겨버렸습니다. 증거인멸의 첫 단추였습니다. 차 어딨어? 당신 내 차 봤어? 팔았어. 정리할 게 있어서. 미쳤어? 무슨 소리야? 왜 내 차를 내 마음대로 팔아? 내가 내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 아니야? 그래서 나도 정리한 거야. 당신 흔적. 그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블랙박스 녹취 파일,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가 담긴 녹음, 그리고 가게 인수를 위해 그들이 준비했던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한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시댁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디서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며 고함을 쳤고, 남편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가 가게를 열기 위해 투입한 초기 자본과 그동안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했고, 시댁의 기여는 증여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들이 부당하게 가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혼과 함께 가게의 온전한 소유권을 지켜냈고 이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분주하고 저를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라는 것을.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달콤한 말에 속지도 않습니다. 제가 땀 흘려 쌓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은 누군가의 탐욕으로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길 속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것을 지키는 법도 저에게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 삶의 방향키를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결코 외면하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을 믿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똑똑하고 영리하게 대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오늘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한 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매일이 보람으로 가득 차며 주변 사람들은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그런 무대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황금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시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따뜻한 응원과 호의가 어떤 거대한 흐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 어떤 차가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거대한 연극에 막이 내린 뒤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릴 적부터 제 손끝에서 무언가가 정돈되고 아름다워지는 과정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털실을 감아 뜨개질을 하는 것도, 어머니가 손톱을 다듬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따라 하다가 꾸중을 듣는 것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처음 손에 쥐어본 뷰러의 섬세한 곡선에 신기함을 느꼈고, 반 친구들의 머리를 매만져주는 것은 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반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앞머리가 없을 정도였죠.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화장을 해주고 처음 렌즈를 끼는 것을 도와주는 일들은 그 어떤 놀이보다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아, 너는 정말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다. 나중에 이걸로 손보험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걸로 먹고 살겠다. 에이, 뭘. 나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재밌어서 그래. 아니야, 진심이야. 나중에 꼭 뷰티샵 같은 거 차려봐. 너라면 정말 잘할 거야. 친구들의 칭찬에 내가 나중에 진짜 뷰티샵 원장 될까?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치곤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는 미용이라는 길을 진지하게 제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용 계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관련 수업을 들을 때마다 드디어 내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 병원의 피부과에서 실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고객의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술 보조, 기초 관리까지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고객 응대 노하우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해 관리사 자격증을 남들보다 빠르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도 좋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내 이름을 걸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강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30이 되던 해 오랜 시간 정들었던 병원을 떠나 제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작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닥 왁스칠부터 공간을 채우는 향기, 손님에게 내어드릴 수건 한 장까지 제 손으로 직접 챙겼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손글씨로 쓴 메뉴판을 걸고 발품을 팔아 구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저의 정성은 고객들에게 먼저가 닿았습니다. 어머, 원장님, 여기 향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이랑 또 다른 느낌인데요. 아, 알아보셨네요. 환절기라 시트러스 계열로 블렌딩해봤어요. 요즘 같은 날씨엔 무거운 향보다 가볍고 따뜻한 향이 숨쉬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역시 원장님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군요. 웬만한 고급 샵에 가도 향까지 신경 쓰는 곳은 드문데 제가 향에 좀 민감해서요. 계절과 고객님의 그날 컨디션에 맞춰 향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품 하나, 조명 하나까지 제 완벽주의적인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관리실 조명은 색온도를 일부러 낮춰 고객의 피부톤이 가장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느껴야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느끼며 피드백을 쌓아 체득한 저만의 노하우였죠. 원장님 손은 무슨 금이라도 바르셨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해요? 관리 전에 항상 손 온도를 체크해서 그래요. 고객님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거든요. 차가우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어휴, 정말 꼼꼼하시다니까. 이러니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지. 제가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러며 회원님 덕분에 제가 톡톡히 덕 보고 있는 거려. 늘 감사합니다. 저의 고객 중에는 유명 필라테스 강사나 웨딩샵 원장님처럼 인맥이 넓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 눈높이가 높았죠. 그런 분들이 까다로운 기준으로 저를 선택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제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테틱이라는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늘 우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한 피부 트러블로 마음까지 지친 고객을 기초 단계부터 다시 다독여야 할 땐 두세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고 어깨와 목이 돌처럼 굳은 분들을 관리할 땐 강약 조절이 어렵다며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은 결국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에 뭉친 근육을 풀기 전에 신뢰라는 마음의 빗장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마케팅 관련 일을 하던 남편과는 거래처 대표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조금은 무뚝뚝하고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남편도 저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거래처 대표님을 통해 연락이 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알아갈수록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다정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짧게 던졌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땐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깊이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툭 던지는 농담은 묘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매장 근처로 차를 몰고 왔길래 잠시 얼굴이나 보자며 불렀더니 남편은 매장 안을 슬쩍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조명 오른쪽 끝에 하나 나간 거 맞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보셨네. 이상하게 저런 게 눈에 잘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런 거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기사님 부르려고 했는데. 에이, 저런 걸로 무슨 기사님까지 불러요. 드라이버 있으면 금방인데. 제가 고쳐줄게요. 괜히 불렀다가 출장비만 10만 원 훌쩍 나가요. 남편은 그렇게 사소한 일들을 해결해주며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늘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매장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탄산수를 손에 들고서 말이죠. 제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그는 근처 편의점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다가 매장 문 닫는 소리가 들리면 슬쩍 일어나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녹아들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화려한 프러포즈는 없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김장철이면 갓 담근 김치를 큰 통에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겨울이면 직접 담근 생강청이며 대추청, 유자청을 정성스레 포장해 택배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리 며느리 힘들까 봐 밥이나 한 끼 사주고 가려고 들렀지. 일부러 오신 거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바쁜 건 내가 더 바쁘지. 혼자서 이 큰 가게를 꾸리느라 얼마나 고생이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어째 얼굴이 더 상한 것 같구나. 시부모님의 넓은 인맥은 제 사업에 엄청난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분들,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요가원, 노래교실, 수영장의 사람들까지 두 분의 소개로 찾아온 고객들이 단골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우리 며느리 덕에 좋은 소리 많이 듣는다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제 골프 모임에 갔더니 또 내 얘기가 나오더구나. 어떤 분이 너한테 관리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해주는 곳은 처음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거려. 아니다.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다 느낀단다. 그런 정성이 너에게 단골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가 바로 우리 집안의 얼굴을 밝히는 거다. 그럼 누구 며느린데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신혼생활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는 예고 없이 막을 바꾸기도 하더군요. 언제부턴가 저희 매장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에스테틱 체인이 입점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체인점이야 예전부터 많았고 저에겐 저를 믿고 찾아주는 굳건한 단골 고객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간판이 걸리고 공사 차량이 매일같이 골목을 드나들면서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날 그곳은 매장 골목을 반쯤 가릴 정도의 거대한 현수막을 내걸었고 최신 장비 도입, 1+1 이벤트, VIP 초대권 같은 물량 공세로 동네를 도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장부가 예전처럼 빠르게 차지 않았고 주말 황금 시간대마저 텅 비는 날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번 주 예약표 좀 봐. 주말 오후가 통째로 비어 있어.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야. 아무래도 근처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인 것 같아. 오픈바의 영향이 있겠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쪽 가봤다는 말이 슬슬 나와. 최신 장비가 들어왔다면서 머신으로 한 번만 관리받아도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진데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고객들의 그런 말 한마디는 제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모든 시간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좋은 장비를 들여오자니 막대한 자본이 문제였고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자니 계약 기간과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러다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저를 보며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볼래? 누구?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마케팅 전략가야. 그냥 흔한 광고쟁이가 아니라 실무에서 고객 전환율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진짜 전문가.
당신 스타일이랑 잘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비용이 문제잖아. 솔직히 지금은 그런데 돈 쓸 여유도 없어. 당장 수천만 원짜리 장비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주저앉는 거야. 비용은 나도 같이 보탤게. 일단 한번 만나나 봐. 결국 저는 남편을 따라 그 전략가를 만났고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명확한 해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그램 홍보 같은 뻔한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원장님 가게의 핵심 자산은 손입니다. 장비로 승부하면 거대 자본을 가진 체인점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고객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말씀은 쉽지만 그 손으로 만든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상입니다. 실제 고객의 관리 전후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피부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해 수분, 탄력, 홍조 개선 수치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것은 결국 숫자와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지역 기반 콘텐츠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고객 몇 분을 설득해 무료 시술권을 제공하는 대신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그분들의 시술 전후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피부 스캐너로 측정한 데이터, 수분 수치 변화, 홍조 개선 정도를 정확한 숫자로 표기했습니다. 영상은 전문 촬영팀이 맡았지만 고객 인터뷰는 제가 직접 진행하며 진솔함을 담았습니다. 시술 후에 거울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런 효과는 주사를 맞거나 비싼 장비로 시술해야만 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손만으로 이렇게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완성된 영상과 홍보물은 아파트 커뮤니티, 맘카페, 지역 주부 대상 메신저 등 타겟 고객층이 모인 곳으로 정밀하게 배포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내 피부 고민이랑 똑같다. 정말 손으로 이렇게까지 관리가 되나요? 같은 반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방식도 바꿨습니다. 무료로 피부를 정밀 진단해드리고 그에 맞는 맞춤형 관리 플랜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가격 정책도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3회 집중 보수 패키지, 2주 트러블 진정 플랜 같은 기획 상품으로 재구성하여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재방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남편은 영상 제작부터 배포 전략, 카페 제휴 방식까지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글 제목을 뽑는 법, 시선을 사로잡는 썸네일 이미지를 고르는 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썸네일에 장비 없이 달라진 피부 이 문구 어때? 자극적이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잖아. 에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영상 보면 전부 사실이잖아. 제목이 사람을 끌고 내용이 그 사람을 붙잡는 거야. 알았어. 당신 믿고 한번 가보지 뭐. 잘 될 거야. 당신 기술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이 진짜 실력자라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됐어. 남편의 말처럼 그 전략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재방문 고객 수가 5배로 뛰었고 기존 고객이 가족의 손을 잡고 찾아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커뮤니티 후기 게시판에는 체인점보다 여기가 훨씬 정성스럽다. 장비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손길이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서서히 예전 수준을 회복했고 저희는 체인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나만을 위한 섬세한 케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극복하며 저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다정한 남편을 넘어 내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내가 이거 혼자 했으면 아마 벌써 가게 접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접기는 왜 접어? 당신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건 우리 둘이 같이 이뤄낸 거야. 이만큼 왔으니 이제 더 키워보자.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하지만 장사라는 것이 그렇듯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건물주가 기존 계약서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나가든가라는 식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아직 유효한데 갑자기 이 정도 인상은 무리입니다. 주변 시세와도 맞지 않고요. 새댁이 뭘 모르네. 요즘 이 동네 시세 알아보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정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마침 건물 에어컨 점검도 해야 하고 수도 라인도 교체해야 하니 며칠 가게 비워줘야겠네. 그렇게 할 텐가. 기가 막혔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저희 매장은 단 하루만 문을 닫아도 고객 스케줄이 전부 엉망이 되고 이는 곧바로 신뢰 하락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명백한 갑질이자 영업 방해였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야.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버지께 말씀드려보자. 아버지가 이쪽으로는 전문가시잖아. 시아버님은 20년 가까이 부동산 관련 법무와 자산 관리 업무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대형 리조트 체인의 법률 자문까지 맡았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죠. 며칠 뒤 시아버님은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을 손에 들고 직접 매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더구나. 예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내쫓은 전적이 있어. 리모델링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월세를 2배로 올린 사례도 확인했다. 이건 계획적인 거야.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계약 위반 사항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내용 증명을 작성했고 동시에 건물주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에 제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은근히 흘렸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건물주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고 결국 저희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된 후 시아버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 내가 이 가게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알겠더구나. 내 실력과 정성이라면 이 작은 가게에만 머무를 그릇이 아니야. 내가 계산해봤는데 지금 매출 흐름이라면 백화점 입점이나 지점 확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확장이요. 아버님, 저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사람 일이라는 건 타이밍을 잡는 거다. 내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주마. 투자도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너는 사업가로 성장할 준비만 하거라. 나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이름 석자 걸고 시작했던 작은 공간. 이제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그 가치를 믿어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타이밍은 참으로 희한하더군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관련된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다,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끝에는 언제나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시게 되어 제가 며칠 병간호를 위해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에 허리 수술하셔서 며칠만 병원에 다녀올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은 거실 달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필 그 주야. 그 주에 우리 아버지 생신 있잖아. 당신 없으면 일정 다 꼬이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